사망 7명, 중화상 10명. 1989년 5월 3일 부산 진구 동의대학교 정문에 붙은 휴교령 이유입니다. 부산 사람이라면 들어는 봤지만 잘 알지 못하는 5.3 동의대 사태. 자, 그날 동의대에선 과연 무슨 일이 어떻게 왜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날 말이야. 형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아이, 아버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보고 있었어요? 뭐 볼 거 있어요? 경치. 찌개네. 아이고. 아, 그나저나 형님,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난 게 그 이유가 굉장히 흥미롭던데요? 물론이지. 우리 부산 사람으로서 한 번쯤은 들어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세세하게 잘 모르는 굵직굵직한 사건들 그걸 알아보는 거라며. 그래서 제목이 그날 말이야. 그날 말이야. 우리가 보통 어떤 이야기를 시작할 때 네네. 보면 그날 있다 아이가 아니면 그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잖아. 맞아요. 근데 형님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우리가 이번에 잘하면은 이게 쭉 간답니다. 근데 잘못하잖아요? 그 여기서 끝이야. 이 끝이 끝. 그 방송가에서는 이걸 파일럿 프로그램 파일럿이라고 해요. 파일럿. 예. 우짜돈도 우리가 계속 보려면 우짜야 되겠노? 잘해야지요. 열심히 잘해야죠. 야, 근데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얘기할 그날, 그날이 어떤 날인지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날 말이야. 혹시 아버님 5.3 동의대 사태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다. 들어봤죠. 저도 부산에서 방송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으니까 5.3 동의대 사태 들어는 봤는데 잘 몰라요. 바로 이거거든. 이거 부산에 있으면서 들어는 봤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른다. 네네. 물론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점도 상당히 많고. 야, 이거 흥미로운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겠어요? 5.3 동의대 사태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때 정치적 상황을 좀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2년 전인 1989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였거든. 감이 좀 오자. 감이 오죠. 노태우 정권이었으면 그 전이 이제 전두환 정권이었고 둘은 또 군대 친구였다 아닙니까? 살벌했지. 일명 공안정국 이렇게 했다. 어마어마했지. 그러니까 89년도에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인데 네네. 그때부터 그 범죄와의 전쟁이라든지 사학, 시위, 강경 진압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막 좀 시끄럽고 그럴 때였다. 내가 서울에서 살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88 서울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서울 인근의 그 쪽방촌들 이런 것들 이제 정리하면서 도시 미화 차원으로 정리를 할 때였었어요. 근데 그때 상계동에 그 지역이 이제 철거가 됐거든요. 근데 그걸 두고서 88 서울 올림픽이 아니라 88 상계동 내림픽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걸 또 세계에서 왔으니 어땠겠어요. 우리나라를 두고서 그 국제주거연맹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게 강제 철거를 집행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와, 어쨌든 그때 당시 분위기가 쫙 이렇게 그려지죠. 그렇죠. 그려지죠. 그러니까 1989년도, 88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89년도 바로 그 이듬해에 이 5.3 동의대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이 동의대에서는 입시 부정 사건도 좀 있었고 그리고 그 사태가 일어날 때가 또 노동절이 같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막 집회가 있대. 바로 그런 시기였지. 그 분위기가 기억난다. 그래서 그 5월이면은 경찰들이 리본을 달고 있구나. 그 5.3 동의대 사태로 인해 가지고 경찰관 7명이 그 목숨을 잃었다. 우리 학교 집회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그런 사건이거든. 그리고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이런 의문점이 상당히 많다는 거. 제가 듣기로는 말이죠. 이제 경찰과 학생을 두고서 가해자와 피해자
뭐 희생자와 뭐 살인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극단적으로는 뭐 민주 열사와 반민주 무슨 뭐 반역자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었어요. 그게 난 굉장히 궁금해요, 그게.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가 그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법무적으로 다 풀 수는 없지만은 그 우짜든지 우짜다가 아직까지도 이게 해자가 되고 풀리지 않는 의문점은 뭐고 쟁점은 뭔지 요 정도는 좀 알아야 되겠나? 어? 그래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해 가지고 그렇지. 그러면은 자 5.3 동의대 사태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그러면 뭐부터 시작을 해요? 춥다. 안에 들어가서 하면 안 되겠나? 춥긴 춥다. 언제 들어간지 난 그게 정말 궁금했다 춥다. 진짜. 손도 시렵고. 갑시다. 아유. 아이고 춥. 아이고 춥. 이제 좀 살 것 같네. 진작에 들어올 걸. 그러니까네 그날 말이다. 5.3 동의대 사태 그 시작은 이틀 전인 그 동의대학교 밑에 있던 가야 파출소에서 시작이 됐다. 그날 말이야. 당시 정부의 대학 집회 강경 진압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동의대 학생 몇 명이 가야 파출소를 습격하기로 하고 전날 집회에서 쏘고 남은 화염병을 가야 파출소에 투척을 했단 말이다. 이날 전대협이 임원이었던 동의대 학생들을 꺼내려고 뭐 그랬다 하는 이런 말도 있던데요. 맞다. 그런 말도 있긴 하더라. 먼저 한 명이 잡혀 있었고 그날 가야 3파출소에 화염병 투척한 8명이 추가로 연행이 된 거지. 네. 학생들이 가야 파출소에 화염병을 던진 거는 팩트다. 파출소 소장이 가만히 있었겠지. 문제는 학생들을 진압하려고 나와서 총을 쐈다는 기다. 그것도 무려 24발이나. 와, 이거 진짜 무섭겠네. 그 형, 그 보내준 거를 보니까 카빈 소총 그거 있다 아닙니까? 그거 좀 봤는데 이게 난 저 소총이라고 해서 작은 줄 알았더니 이게 작은 게 아니네. 봐봐요, 이렇게 커요. 어휴, 옛날에 우리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면 이거 갖고 총 쏘는 연습하고 그러니까. 했다니까. 아 근데 여기서 짚어볼 게 총을 쏜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위를 하던 학생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공포탄을 쐈느냐, 아니면 그 시위 학생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실탄을 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학생들은 실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한 2번에 나눠서 총을 쐈는데 탄피가 발견됐다 하더라고. 아, 핵명. 꼭 공포탄도 탄피가 있어요. 총 안 쏴봤지? 그 군대 안 갔다 왔네, 보니까. 아니 내가 몇 번 이야기했노. 국가 기밀이라고. 참말로. 그 어쨌든 학생들은 실타이라 크고 예. 경찰 측에서는 공포타이라 크고 예. 이런 말 쓰는 거지. 아, 막 이참에 그 국가기만 파헤쳐 볼까 진짜. 군대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아무튼 뭐 그 보니까는 학생들이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대적 배경이 학생들이 운동 뭐 이렇게 시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강경 진압하는 경찰에 대해서 반발심이 컸거든요. 아니 게다가 봐봐요. 그 전에 한 명은 이미 구속이 됐고 그리고 8명이나 현장에서 이제 연행이 돼갔어요. 그러니까 총 9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5월 2일 오후 3시 그 집회에 지금까지 해가 오던 집회에다가 총기 난사 규탄 대회까지 엎쳐가지고 학생들이 막 강렬하게 반발을 한 거지. 그럼 이날 시위는 그 학생들의 그 항의를 총기를 써가지고 이렇게 진압하던 뭐 이런 그 경찰들의 반발 또 그리고 학생들은 9명이 연행이 됐잖아요. 이거 이제 석방해달라는 학생들의 요구 뭐 이렇게 좀 질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납치 감금돼 있던 그 경찰들은 그럼 그 뒤에 된 거예요? 언제 된 거예요? 이것도 의견이 갈리는데 하나는 그저 총기 난사가 있었을 때 화염병을 투척한 그 학생들을 잡기 위해서 그 학교에 잠입해 있던 사복 경찰이 잡힌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시위 진압을 하고 남아 있던 그 경찰들을 학생들이 와서 납치해 갔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지.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학교에 이렇게 몰래 잠입해 있던 경찰들이 그때 잡힌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경찰들은 잘 모르는데
이게 여기 이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경찰 티가 나요. 머리 헤어스타일도 그랬고 그 경찰들한테 보급됐던 그 보급품들이 있었는데 청바지하고 운동화예요. 운동화가 프로스펙스야. 그 티가 많이 나. 예, 그렇지만은 그래도 당시 동의대학교 학생들 집회 분위기상 그 철수를 하던 경찰관들 납치해 갔다는 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안 있나. 네. 물론 그 앞에 주장은 학생들이 하는 기고 뒤에는 이 경찰 측에서 하는 주장이지. 근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경찰이 납치 이제 그 감금됐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따라서 학생들이 이제 폭도했는지 또 경찰들이 반민주 진압 세력이었는지 이게 판가름 날 수 있는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거든요. 자, 그러면 법원에서는 당시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됐을까요? 지금 요게 그 대법원 판결문인데 요걸 보면 네네. 그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네. 내가 한번 읽어볼구만. 그 부근에 있던 정경들을 체포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네. 그 다음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2호에서는 그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송계,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에 해당한다.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거기에 관한 걸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를 하여 시위 도중 연행된 학생 9명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시위 도중 체포한 정경 5명을 동의대학교에 감금을 하여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래 나와 있거든. 이거 한번 봐봐. 한번 읽어봐라. 봅시다. 아,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경찰 쪽 의견, 그러니까 검찰의 의견이 맞다라고 이제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여기도 봐봐요. 이게 특수공무방해치사에서는 피고인들은 전경 5명을 불법으로 납치를 하여 뭐 이렇게 써 있고 대법원에서는 또 이 경찰들의 불법 사찰에 대해서 판단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주장하는 뭐 경찰이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랬다. 이거 이제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 봅시다. 중앙도서관 7층에 있는 전산실에 감금된 게 5월 2일 오후 4시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 갈등의 핵심이 경찰이 검거한 학생 9명을 풀어달라 는 학생들의 요구와 학생들이 납치 감금한 경찰 5명을 풀어달라 하는 이 경찰의 요구.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야, 우리 아버님 공부 잘했는가 보다. 요점 정리 확실하네. 내가 요때 내가 나이트는 많이 안 갔어. 공부를 좀 했지 내가. 어쨌든 이래 가지고 이제 학생 측하고 경찰 측이 이제 협상을 하는 거지. 예. 협상을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총 3번의 협상을 했다 하더라고. 이왕 뭐 연기 좀 되는 우리 아버님하고 제안을 한번 해볼까? 임묘. 어? 이 잘해야 됩니다. 저 3천만 배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조금 뭐라노 젊은 내가 학생하고 학생. 네네. 젊은 우리 저 아우님은 네. 경찰하고 내가. 오케이. 좋습니다. 네. 전화기가 와야 돼. 전화기. 전화기가. 전화기 왔다. 이야, 이 전화기 진짜 오래된 거 아이가? 야, 이거 이 되게 오래된 거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내 경찰 된 기분인데. 자, 그러면 그럼 갑니다. 자, 너가 지금 너들이 그 뭔 짓을 하는지 하는 건지 알긴 하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막 경찰을 납치하고 감금하고. 아이, 우리 친구들 풀어주면 된다 아닙니까? 풀어주면 경찰들은 보내드릴게요. 또 총기 난사 책임자 추궁도. 그건 안 돼. 벌써 우리 파출소 소관이 아니라고. 우리도 막 어쩔 수가 없다니까. 풀어줄 수가 없다. 그러면 저희도 어쩔 수 없겠네. 예. 자, 2번째 협상입니다. 인지를 맡겨놔입시다. 그건 안 돼. 너희는 전투 경찰을 납치, 감금하고 있고, 우리는 파출소에 화염병 던진 학생들을 막 연행한 건데, 이걸 어째 대등한 관계로 보고 맡겨하느래요? 맡겨하는 안 돼. 참말로 맡겨하는 안 된다는 거지. 예. 맡겨하는 없어. 총기 난사 사건이 주된 문제고 인질교환은 부차적인 문제 아이가. 잘못하면 경찰 감금한 게
경찰이 우리를 진압할 수 있는 명분만 주는 것뿐이 안 되겠지. 아이고, 총기 난사 문제를 흐릿하게 만들 수도 있겠구만. 일단 전경을 풀어줘야 우리도 시위하는 명분이 생길 거 아이겠나. 여보세요. 접니다. 총 학생회장. 그래가 오늘 우리가 오후 1시에 집회를 한 후에 2시에는 조건 없이 전경 5명 풀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연행된 9명은 즉심 회부나 구속은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벌써 늦었다. 니 지금 바로 풀어래. 안 그러면 그 9명도 도서관에 있는 학생들도 고생 좀 할 기다. 마지막이다. 찜찜하네. 근데 지금이 새벽 3시 아이가. 이 정도쯤이면 진압은 없겠지. 또 우리가 조건 없이 풀어준다 했는데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나도 눈 좀 붙여야지. 눈이나 좀 붙여야 되겠다. 카트, 야 형님 대단합니다. 예, 형님. 근데 형님, 그저 학생이 너무 늙은 거 아닙니까? 저 잠을 며칠 못 자다 보니까 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좀 많았다. 네, 그렇네요. 네 그런 상황 봐라. 내면 안 늙겠나? 맞아요. 그래, 인정해라. 맞습니다. 예. 그저 이렇게 협상이 3번이 있었는데 3번이 다 이제 결렬이 된 거네요. 그리고 나서 전경들이 바로 이제 진압이 시작이 된 거네요. 그렇지. 그 마지막 협상이 끝나고 난 뒤 2시간 이후에 이제 진압이 됐는데 네. 그때 당시 뭐 동원된 경찰 병력이 5개 중대 한 700여 명이고 도서관에 남아있던 학생들은 한 100명 정도. 근데 제가 영상을 보니까요. 그 방독면 쓰고 백골단이 있다 아닙니까? 이 백골단들이 방독면 쓰고 막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가들이 그 막 방독면 쓰고 이래가지고 그 막 도서관 안쪽 이제 건물로 막 침입을 하는데 중앙도서관 그 1층부터 학생들을 막 위로 몰고 올라갔다 하더라고. 학생들 말로는 체루탄을 쏘면서 올라왔다 하더라고. 형님,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뭐가? 아니 3시에 협상이 결렬이 됐고 뭐 조건 없이 이제 그 경찰들 다 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2시간 뒤에 새벽 5시에 이제 치고 올라옵니다. 강경진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좀 전에 형님이 얘기했다 아닙니까? 5개 중대 한 700여 명의 그 전경들이 이제 치고 올라오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올라온다 한다면 이게 미리 좀 준비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진압 대원들은 미리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가 그 협상이 만약에 성공을 하면 해산을 하는 기고 실패를 했다. 그러면 뭐 작전대로 투입을 하는 거 아니겠나? 그 당시 공안정부 분위기라든지 그러고 지금의 그 교육부, 문교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각종 이 학원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이었거든. 막 그런 걸 보면 협상 여부에 상관없이 새벽 5시 작전은 다 짜놓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와 관련해가지고 내가 중요한 걸 하나 찾아냈다. 뭔데요? 뭐 자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 5.3 그 동의대 사태를 단독 취재를 해가지고 아주 그 특종으로 올렸던 그 기자의 회고록이다. 아, 그래요? 이 내용에 보면 당시 뭐 동의대 그 5.3 사태의 상황이라든지 기사 전문들이 들어있고, 그러고 그때 그 진압과 관련된, 진압 작전과 관련된 통화 내용도 들어있다. 아, 그래. 그럼, 해명. 우리가 또 연기가 된다 아닙니까? 그 통화 내용, 그거 한번 좀 재현 들어가 보죠. 그래. 그러면 앞서는 내가 대사를 좀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 좀 대사가 없는 쪽으로 하고, 네가 좀 많은 거해라. 그럴까요? 대신에 내가 한 개 더 해줄게. 1인 2역? 그렇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 기자, 나는 그 모 경찰관, 그리고 모 후배. 오케이. 그래. 자, 그럼 이게. 자, 일단은 접니다. 제 이야기 듣고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예. 그 경찰 작전 안 하고 안 되지? 예.
그렇다고 뭐 진압작전 하면서 심야에 쳐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내일 오전 9시 운동장 총에 갖는다 하던데 그때 늦을 끼고 그 맞지요? 예. 그럼 동이 틀 때 들어갑니까? 예.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전화 끊으십시오. 예. 아, 여보세요? 아, 이 선배님, 우리 이제 웃자면 됩니까? 저 현장에서 밤샐 필요 없다. 그 근처 야관에서 푹 좀 자두라. 그러고 내일 아침에 동떨 시간에 현장 나가라. 아, 그 사진 기자 단디 잘 챙기고. 예? 아, 이제 뭐 동떨 시간에 뭔 일이 있습니까? 아이고, 고맙죠.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알겠나? 그러니까 당시 새벽 5시에 강제 진압 결정은 새벽 3시에 있었던 뭐 그런 협상과 이게 상관없이 이게 이제 진행이 됐다. 풀어주든 안 풀어주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나는 그래 생각을 하는 거거든. 네. 그러고 그때 당시 그 취재를 했던 기자의 회고록에도 예, 이게 예. 나와 있고. 아, 이거 머리가 복잡해지네, 갑자기. 아니, 그러면 그 불도 그 진압 과정에서 났던 건가요? 그러면 그 납치 감금돼 있던 그 경찰들이 죽은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감금돼 있던 경찰들은 학생들하고 같이 옥상으로 이렇게 피신을 했고, 그 인질들을 구하러 들어갔던 경찰들이 화를 당한 거지. 한 사람은 화상을 입고, 또 두 사람은 질식사를 하고, 세 사람은 그 불길을 피해서 창으로 뛰내리다 추락사를 하고, 그 모두 6명이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 한 사람은 이 추락을 하고, 이 치료 과정에 유명을 달리한 거지. 근데 그 취재 기자는 말이에요. 화재 원인이 그 학생이 부린 신나, 거기에 이제 화염병을 던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거는 아니지. 자기가 뭐 화재 현장이라든 그 상황을 본 건 아니잖아. 이 예. 경찰의 말을 듣고 썼으니까. 아니, 그러면 아직 화재 원인이나 그 뭐 시점이 이렇게 규명된 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 부분이 이 재판 과정에서 가장 이 첨예하게 검찰 측하고 이 변호인 측에서 맞붙었던 부분이다.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다, 미스터리. 백명. 어? 미스터리가 뭡니까? 미스테리. 우린 다 알아듣는다. 아, 이거 하도 많이 털어가. 에이, 참. 그러면 형님, 그, 뭐, 검찰과 또 이제 그 학생의 뭐 이런 그 재판 어떤 그 과정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주 첨예했지, 그 그쵸, 부분 때문에. 그쵸. 그것도 우리 내친구 해봅시다. 아니, 오늘 질렸네. 좋다 그러면, 뭐 좀 있어 보이니까 검사하고. 내가 좀 있어 보입니까? 내가 좀 뜨거워 보이잖아. 예. 그러니까 내가 학생하고. 학생 집은 너무 나이가 많아요. 아까도 그랬지. 고민이 아, 많다고. 맞다. 그래, 알았다. 그럼 내 검찰, 그렇지. 형은 학생. 아, 그렇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학생들이 7층 세미나실 복도 중앙에 화염병 40개가 들어있는 소주상자 2개를 쌓아두고 그 위에 두루마리 화장지 50개와 1000조각을 놓은 뒤에 석유와 신나를 뿌려서 방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화재로 화염병들이 폭발을 했고 화염과 유독가스가 발생해 경찰관들이 사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화재로 인해 진압을 시도하는 경찰관들이 치명상을 입었고 사망할 걸 예측하고 있었으면서도 사전에 치밀한 모의로 인해 화재를 낸 것입니다. 당시 그 중앙도서관은 체류탄 가스로 가득 찬 상황이었고 동이 틀 무렵이라서 되게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학생들은 잠을 자든지 뭐 이런 무방비 상태에서 이 당한 일이라서 뭐 우왕좌왕하면서 위층으로 이렇게 쫄빼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경찰이 감금대가 있던 전산실 그 7층에서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있었던 학생은 화재가 나자마자 자료실로 이렇게 피신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경찰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방화를 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예, 뭐 없나? 그만합시다. 우리끼리 무슨 뭐 아니고. 그 대부분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들은 경찰들이 피납 정경을 구출하기 위하여 도서관으로 진입하여 오자 원심 판시와 같이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리에 화염병과 화염병 제조를 위하여 그곳에 있던 석유로 등으로 불을 놓아 그 진입을 강력 저지하기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위 피고인들이 각 그 실행 행위를 분담하여 현종 건조물에 방화를 함으로
도서관 건물 7층 세미나실 복도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결과 정경이 사망하고 부상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아하, 네. 요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방화의 목적이 경찰의 진입을 저지하거나 늦추자는 것이었지 경찰관들을 사상케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하면서 이렇게 양형에 대해서는 이런 이유를 달아준 거지. 아, 그러니까 학생들에 의해서 불이 나긴 했는데 경찰관의 목숨을 이렇게 그 위협하고 뺏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난 거고 그래서 방화치상죄가 맞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났네요. 그렇지. 그 항소심 결과 이후 같은 해 6월에 이제 형이 확정되면서 무기징역에서 이제 3년으로 확정이 돼서 복역을 하게 된 거지. 그렇군요. 그 여기 보니까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을 받은 게 2002년 4월이었어요. 그게 예, 그리고 있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당시 사망했던 경찰의 그 명예회복을 위한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2013년도 그 이제 2월에 보상금이 지급이 되면서 경찰관 역시 그 순직한 걸로 이렇게 명예회복이 된 겁니다. 그렇지. 그게 이제 살펴보면 네네. 그 우리 그 김영삼 대통령 그 네. 이후에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정부로 이어지면서 학생 운동이라든지 이런 많은 시위들이 민주화 운동으로서 인정이 되면서 그 5.3 동일대 사태도 같이 포함이 되면서 방금 이야기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지. 야, 우리 아우님한테 내가 이 말을 꼭 묻고 싶네. 뭐요? 그 아우님이 이제 저 5.3 동일대 사태 오늘 쭉 내하고 한번 살펴봤잖아요. 네네. 그죠? 보니까 과연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라고 생각하는지. 아, 이쯤 돼서 형이 또 나를 구렁텅이로 모네 또. 이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욕 먹을 것 같은데. 아니, 처음에는 이제 사람이 죽었으니까 학생들이 좀 가해자처럼 느껴졌었어요. 근데 시대적 상황을 또 살펴보니 학생들이 피해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순직했던 그 경찰들 그분들에게 가족들을 오열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애리고 막 그래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지금. 그래, 뭐, 이거 선뜻, 뭐, 어떻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 예.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 그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가 아닐까. 그럼 가해자는? 그 암울한 시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가해자 아닐까. 아무튼 뭐, 5.3 동일대 사태 두 번 다시는 없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 5.3 동일대 사태 그날 말이야. 그래 말이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야. 그 이거를 쭉 형님을 통해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도 많이 좀 알게 됐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 뭐 방송인들이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 5.3 동일대 사태 이 얘기만 나오면은 내가 저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형님 덕에 이제 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 완전 부산 갈매기 다 됐다. 이제 날라고.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좀 뿌듯해지네. 아이고. 맞습니다. 근데 형님, 우리 갈 곳이 아직 멉니다. 아직 파일럿이에요. 이 정규 가야 되거든요. 정규 가입시다. 그래. 우리 정규를 위하여 화끈하게. 파이팅. 그래, 한번 하자. 정규를. 예! 오케이. 야. 아이고, 예. 아이고, 가겠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가겠다, 정규 가겠다.